커피 전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검찰이 경영부실로 폐교 인가가 난 경북 외국어대와 설립자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지역 3개 업체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황어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포항 냉천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생활 오폐수는 그대로 둔 채 겉포장만 치중해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주변에 커피 전문점 참 많습니다. 창업 현황으로 보면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정작 아르바이트생 임금 실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주휴수당이 뭔지, 지급 실태는 어떤지 먼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대구시 수성구의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받도록 돼 있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수당입니다. 하루 3시간씩 법정 최소 근로시간 15시간만 일해도 한 달 주휴수당은 5만 8천여 원. 법정 근로시간을 꽉 채워 일했을 땐 15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적잖은 돈입니다. 하지만 법정 수당을 챙겨주는 커피 전문점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이 대구 지역 6대 브랜드 커피 전문점 61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몇 개 점포에서는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1년 이 단체의 고발로 밀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도 그게 있다면 당연히 제기를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점주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있는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주휴수당이 뭐냐, 뭐 기름을 넣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다빈치 커피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시애틀 측은 본사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방금 보신 주휴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 불법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돈을 적게 주거나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그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커피 전문점의 노동 착취 실태를 보도합니다. 최근 110개를 넘어 대구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진 슬림리스인 시애틀. 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절반이 적게는 한 달에서 석 달의 수습기간을 두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게 일하는 속도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한 달. 한 달 수습하셨고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4,500원. 점포수가 다음으로 많은 다빈치는 16곳 중 6곳. 나머지 커피 전문점들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대부분의 1년 미만으로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시간당 4,860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밤 10시 이후에 일할 때 주는 야간 수당은 물론 휴일 수당을 안 주는 곳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며 아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소가리를 하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점포수가 많은 상위 6개 브랜드 61곳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이나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다음 주부터는 피해 사례를 직접 수합해 해당 업체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지역업체 3곳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평화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1000명이 일하는 침구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대구 공장을 최대한 가동했지만 매출이 30%가량 떨어졌고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에 쌓아둔 이불 완제품 50억 원어치의 절반은 봄에 쓸 것인데 이제는 판매 시기까지 놓쳤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빌려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빚이 쌓일 뿐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우선 영업 손실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을 유결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으려 그러면은 공장이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죠. 핸드폰과 컴퓨터 케이스를 생산하는 웅피 케이스는 개성공장 말고는 다른 생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 투자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추가로 해서 경협보험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당장 이제 피해가 막 나는 입장인데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급선부를 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손수건과 스카프를 생산하는 서도산업도 대구 공장 직원이 하루 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태가 더 길어지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간간히 나오는 응급 처방보다는 공단 정상화 같은 근본 대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 1,390여 곳 가운데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396곳으로 28.3%에 그쳤습니다. 서구가 78.2%, 달성군이 53.3%로 높았고 달서구가 17.5%, 중구 2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설치율이 낮은 것은 비용 부담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오는 7일 소아 전문 응급의료시설과 장비가 구축돼 있는 소아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갑니다. 또 국내 최초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환자 전용 진료실도 만들어 외국인 환자 전담 교수가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인가가 난 경북 외국어대학교에 대해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의 자금 흐름을 캐는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경북 외국어대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내부 문건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자료들을 상자에 담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총장실과 주요 처장실까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요청이기 때문에 어디 총장실 방도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과 학교 회계장부를 집중적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설립자와 총장, 부총장 등 설립자 가족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닫게 된 이유가 재정난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학교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캐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특수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자금 유용이나 횡령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감사원 등 관리 감독 기관에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센터에 들어가면 결국 공정할 겁니다. 당신은 그러고 조사하고 뭐가 뿌려가지고 16일 만에 폐지 인가를 한다. 학교 자금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학교 재산을 설립자 집안의 다른 법인으로 넘기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년 전 황어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포항 냉천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철강공단을 관통하는 냉천에 3년째 산란을 위해 황어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업도시 하천이 복원된 징표라며 반겼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에서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리터당 1.1mg, 1급수 기준인 리터당 1mg에 가깝게 호전됐고 부유물질과 총인, 총질소 농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황어알이 부화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은 탁하고 하천 자갈에는 여전히 오수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마리도 잡아먹었는데 지금 요새는 좀 안 잡아먹어요. 왜 그렇죠? 지금 물이 보시다시피 생활호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죠. 5천억 구시가지의 생활호폐수가 냉천으로 유입되다 보니 유채꽃 향기보다는 악취가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상류는 더 심각합니다. 2년 전 하수 관로를 묻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래쪽에는 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채집된 오수가 하천 바닥에서 솟아나 해충까지 들끓게 됐습니다. 위쪽 공사를 먼저 하고 아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들어가 있고 도움은 하나도 지금 주민들한테 못 주고 있다. 원목적인 취지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고향하천 살리기 사업에도 오폐수 분리는 빠져 있습니다. 2017년까지 290억 원을 들이고도 제방 안쪽을 블럭으로 씌우거나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전부여서 수질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가출이나 학업 중단 청소년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 등 취약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경상북도 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황희조 의원은 가출 학업 중단 청소년을 보호할 쉼터나 재활치료센터 등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병훈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사업을 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피해 노인이 일정 기간 보호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2살 남자아이가 병원 입원 중 항생제 주사를 맞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2살 권모 군이 항생제 주사를 맞고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반발이 큰 만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첫 주말, 봄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하늘 가득 구름이 머문 자리, 소나기가 지나가고 다시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소풍을 나온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어른들도 덩달아 신이 난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은 집에만 있기에는 참 아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소나기 소식 없이 종일 화창해서 나들이 하기 참 좋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인 일요일, 이곳 어린이회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에서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랑의 엽서 쓰기와 종이 접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추억의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및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 이번 주말,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구 보훈병원에 미용시술기기인 광피부재생기가 도입됐지만 장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5개 보훈병원이 필수적이지 않은 수익성 의료 장비 200여 가지를 523억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례식장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훈단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일반 단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이 강연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모레 폐막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 10만 명 이상이 더 입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선비문화축제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 선비체조 발표회가 열렸고 안동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바뀌고 있는 가족 문화와 이 시대 가족의 의미를 진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심층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상인동에 있는 온천 물놀이장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달서구청 등과 함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구 지역 32개 지역 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자녀 400명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렸는데 물놀이장 측은 2만 7천 원의 입장료가 부담스러운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을 앞두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휴게소 앞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고 넘어진 화물차가 1, 2차로를 모두 막아 고속도로 이용차들이 갓길로 지나다니거나 휴게소로 진입했다가 다시 본선으로 나오는 등 40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는 대구시 용산동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사료용 옥수수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한때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풍기 온천 휴양단지에 건립된 양주 인삼박물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연면적 2,829제곱미터 규모인 인삼박물관은 한국 인삼의 시작 풍기를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풍기 인삼의 역사를 조명하고 1층과 2층 연결 통로에는 중령 옛길을 형상화해 인삼무역의 역사와 소백산 지역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2층은 인삼 생육과 재배 과정, 그리고 인삼 농업인들의 삶과 민속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정신병을 앓는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정신병을 앓던 누나가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누나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판매원을 데리고 가려 했다는 이유로 과일 유통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30살 전모 씨와 판매 직원 3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파인애플 유통업을 하는 전 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9시쯤 대구시 대명동 한 도로에서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판매원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다른 유통업자 원모 씨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